반갑습니다. 이번 질문은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내 감정 표현하는 게 좀 서툴어진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가족들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라는 아주 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직업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인데, 사실 이게 이제 정신의학적 어떤 용어로 하나로 자리 잡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밴드에도 그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그 일본 학자가 만들어 놓은 용어인데요. 오사카에 있는 쇼인 여자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코모테, 마코토라는 어, 일본 심리학자 교수님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우울증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으로 사실 지금 질문 주신 상황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밖에서 내가 들어오는 감정에 대해서 쉽게 이제 얘기를 하거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직업들이 많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했고, 질문 주신 게 아마 이전 74번째의 글, 집에 들어오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라는 그 글을 보시고 질문 주신 건데, 아마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대한 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다시 말하면은 보통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자녀가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대중들에게 웃겨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 직업으로서 그렇게 이렇게 웃고 방송을 했는데, 댓글에는 넌 자식이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런 이제 댓글을 보면서 확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감정 노동을 하는 텔레마케터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죄송하다라는 얘기만 해야 되죠. 분명히 설명도 해야 되고 다 하지만 혼나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만 놓이게 되는, 응? 슬프고 힘들고 아픈 감정이 있는데도 그냥 죄송하다라고만 해야 되는, 웃으면서 이런 나의 감정을 다 억압하고 그냥 웃고 또 즐거운 표정, 또 혹은 하나의 감정 죄송하다라는 표정만 줘야 되는 그런 직업의 분들이 잘 걸리는 어떤 심리적 도시겠죠. 그래서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이 단점이 뭐냐 하면은, 사람은 감정이 여러 가지죠. 정말 수백 가지의 감정을 쓸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직업으로 인해서, 그런 감정 노동을 하는 직업으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아주 단순한 감정으로 좁혀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감정이 들어와도 이거를 다양하게 표현하거나 다양하게 풀 수 없게 되는 거죠. 더더욱 이제 부정적인 상황은, 밖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이 스트레스 쌓인 이 감정을 누구한테 풀게 되냐? 가족한테 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도 짜증을 내면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감정을 퍼붓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것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서 오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울증하고는 다르거든요. 우울증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건데, 이 스마일 마스크라는 이 상태, 증후군의 상태가 우울로 분명히 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너무 많이 자거나 하는, 수면이 깨지고 식욕이 깨지고 성욕이 깨지면서 진짜 우울증으로 또 발전을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이런 그런 직업상으로서 밖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전부 가정이나 혹은 지인들에게 오면서 그 스트레스가 투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건 투구라 그랬죠. 근데 나의 상처를 상대방한테 던지는 거는 투사라 그랬죠. 투사, 프로젝션.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이런 상황을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상처를 준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스마일 마스크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그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상태가 내가 놓여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좁혀져 있는 감정, 좁혀져 있는 제한된 감정으로 지금 온 상태입니다. 여러 감정을 느끼는 내가 직업으로 인해서 한두 개, 좋다 나쁘다 이런 단조로운 감정으로 지금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되게 다양하게 말을 해보고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퇴근 후에 자, 핵심은 뭐냐면 기준은 뭐냐 하면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를 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상처를 입히거나 이런 걸로 풀게 되면은 이게 반복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은 한 번 내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말로 아프게 하거나 하는 것을 할 때 이 상황이 나도 모르게 시원해지는 상황을 겪게 되면 내 몸이 그거에 대해서 중독됩니다. 한번 세게 누군가를 아프게 해보니까 내가 시원하더라. 시원하게 풀리네. 라고 하면서 이게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력적인 언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풀지만 않으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내 주변 사람들과 내 감정에 대해서 안에 있는 감정을 밖으로 내어놓는 작업들을 잘 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 혼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일기를 쓰는 거죠. 일기를 막 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잘 내어놓는 것만으로도 풀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풀리지 않는 사람이 많죠. 아니 쓴다고 뭐가 풀려요? 응? 글로 쓴다고 뭐가 풀립니까? 그렇게는 안 풀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분들은 이제 대인을 통해서 대상이 아니라 대인을 통해서 분명히 사람으로 풀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내 감정을 충분하게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혹은 실제로 그 소리를 실제 폭력적인 어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산이나 바다나 아니면은 심지어 남들이 들리지 않는 곳, 요즘 뭐 코인 노래방 이런 데도 많잖아요. 큰 소리를 외치면서 거기 안에서 내가 풀 수 있는 상황들 아니면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하게 화를 한번 낸다던가 그렇게 이렇게 내지르는 어떤 상황을 가지면서 위로받는 그런 상황을 하고 또 좋은 거는 긍정적인 오히려 표현을 많이 이렇게 늘리면서 감정을 다시 회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이게 좋다가 좋다는 뜻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다 말고 아름답다, 다채롭다, 휘황찬란하다, 너무 화려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뭔가 하나의 표현을 늘려갈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실제로 잘 안 됩니다. 하나의 어떤 주제를 주고 감정을 표현하려 하면은 똑같은 걸 넣는데 그냥 좋네요. 라고 끝나버리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늘릴 수가 없는데 그것이 내 지금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의 표현들을 늘리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단조로워진 내 감정을 충분하게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